우리가 첫 번째로 수주하고 첫 번째로 해외 원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살 것인지 원전을 건축하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기업을 살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성과 성장성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에서의 종목이 앞으로 투자 가치 측면에서의 좀 더 효율적 투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력이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시장에 참여해서 전력, AI, 데이터 센터 많은 얘기들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원전이 움직이고 전력기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막 늘어난다는데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AI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더 많이 먹고요. 아주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모가 원전 한 기에서 생산되는 전력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아주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전 한 기가 있어요.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원전 한 기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할 때 얼마 정도를 커버리지 가능할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30만 가구가 원전 한 기가 있으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만 가구라고 해도 좀 어려우시죠?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전력이 원전 한 기가 충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원전 한 기의 전력 생산 1기가와트와 맞먹는 수준으로 전력이 필요하다 하니까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왜 우리가 이제 다른 대체 수단으로 그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유일한 대량 생산 전략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글로벌 정책 변화가 한국 원전 기업에 실제 돈이 되는 기회로 연결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돈이 된다. 이게 이제 원전 사업에 있어서 돈이 된다라는 건 좀 복잡 미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3기를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원전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지금은 가동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정상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 기당 8조 원씩 해서 대략 20조 원의 수주해서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손익을 이제 따져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꼭 돈의 가치로 원전 사업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고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수주하고 첫 번째로 해외 원전을 지은 겁니다. 여기에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는 이익과 보이지 않는 이익에 대한 가치가 다른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일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를 우리가 바탕으로 얘기해서 5개국이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원전 사업을 이제 자기들이 안 한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신규 원전 짓지도 않고 원전 사업에 뛰어들지도 않고 원전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독일은 제외됐고요. 왜냐면 최강국이었거든요. 독일이.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본도 최강국이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미국, 우리나라, 프랑스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원전을 짓지는 못해요. 디자인만 합니다. 원전을 건설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설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디자인 위주, 그러니까 특허 위주의 운영을 하는 국가 미국입니다. 프랑스는 기자재 중심입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지어봤기도 하고 자국 내에도 원전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터득한 그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건 짓는 겁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원전 우리가 보면은 그 굴뚝같이 생긴 그런 기반의 형태 있죠. 이걸 짓는 걸 우리나라가 최고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을 해서 지금 해외 원전 수주하고 있어요. 체코에 원전 수주하고 있고 중동에도 가능성이 있고 영국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의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존까지는 돈이 크게 되지 않았지만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 측면에서 또 원전 사업은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돈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구조의 섹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진짜 원전 산업 수혜주를 고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고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수혜주라고 하면 원전 관련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수원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전 자회사 개념의 한전기술이라든가 몇몇의 종목들이 있고요. 우진 엔텍과 같은 우진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제가 앞서서 미국은 원전 설계 중심으로 한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하는 회사이고 외형, 그리고 프랑스는 기자재를 만드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면 한전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한전 기술이 있겠죠. 원전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서 수주를 하고 원전을 디자인하고 국내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기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라든가 관련 내용의 제품군을 납품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단과 이제 그 건설을 하는 게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원전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볼 때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살 것인지 아니면 핵심 부품에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회사를 살 것인지 아니면 건설을 하는 원전을 건축하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기업을 살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깊이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성과 성장성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기자재 단에서의 종목이 앞으로 투자 가치 측면에서의 좀 더 효율적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세계에서 4번째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가스터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원전 해체 기술입니다. 전 세계 400기 정도의 그 원전이 현재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원전이 한 40~50기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원전이 가동이 중지된, 그러니까 오래전에 원전을 만들어서 수명 연한이 한 40년 되지 않습니까? 40년, 50년, 60년이 되어서 가동 중지가 되어진 원전이 200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 원전 만들어 놓고 가동 중지가 되게 되면 폐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일본과 같은, 프랑스와 같은, 또는 원전이 있지만 국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나라들은 폐쇄를 한 이후에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체 기술이 주요한 앞으로의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가. 그래서 원전 설치와 관련돼서 가스터빈과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력도 지금 계속 누적시키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면 대표주, 우리가 선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합니다. 원전주는 한 종목이 주도하는 장일까요? 아니면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가는 장일까요? 원전주는 좀 그 색깔이 좀 달라요. 최근에는 한전기술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 주변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졌지만 조금만 시차를 한 3개월 전 단계로 돌려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동조화 현상을 보여준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원전주들이 그 밸류체인이 같이 움직일지 아니면 독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만 움직일지는 판단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 습성의 차에 있어서도 밸류체인이 같이 움직인 적도 있고 아니면 별개로 움직인 적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으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먼저 올라가서 쉴 때 나머지 종목이 움직이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은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선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판단해서 이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후발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만 투자로의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원전과 SMR 중에서 현재 시장이 더 주목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많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SMR입니다. SMR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SMR이 어렵지 않은 게요.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게 SMR입니다. 그 원자력 잠수함의 핵추진 잠수함의 그 원전 구조를 그대로 지상으로 가져다 놓은 게 SMR인데 왜 SMR에 대한 좀 더 큰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상용화 안 됐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또 SMR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앞서가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SMR 사업이 좀 더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전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대체 수단은 원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전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아마 원전 발전소가 6개, 7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다 동해안, 그러니까 한빛원전은 서해안 쪽에 있는데요. 대부분 이 동해안 남부 지역에 다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바닷가에 있어야 됩니다. 또는 큰 강가에 있어야 돼요. 대형 원전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를 끼고 있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안 맞은편에 원전 시설이 건립돼 있죠. 러시아는 러시아 큰 강에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바닷가나 강가에 지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남해 쪽, 그러니까 동해 쪽 하단 부산 기장 뭐 이쪽에 있는 원전에서 이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송전 시설을 세우는데 키로당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이 송전 시설이. 그럼 원전 한 기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송전 시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송전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지하로 할 때는 그거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원전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해보다는 동해에 지어야 되는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나 전력이 필요로 한 장소는 바닷가 옆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 송전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 송전 시설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 가격에 대비해서 송전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때문에 소형 원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소형 원전은 바닷가나 강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우물 하나만 있어도 소형 원전은 가동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원전은 뭐 굉장히 큰 면적인데 그 소형 원전은 운동장 크기 정도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비교적 안전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 소형 원전에 대한 사업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전체적으로 큰 원전이라 한다면 원전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쪽이냐 아니면 디자인 쪽이냐 아니면 기자재 쪽이냐 핵심 기자재 쪽이냐 이쪽으로 먼저 파트를 정하시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형보다는 소형 SMR 쪽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 이슈 재료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적 접근으로 투자에 종목 선정에 가려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역할로 나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주 소형주를 제외하고 대표성 있는 원전 종목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 6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다 꼽아봐도. 그래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원전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나는 건설 쪽에 현대건설은 뭐 30%, 뭐 이쪽에 두산에도 60%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도 한 종목으로 단일화시켜서 원전 종목은 하나의 섹터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으로 단일 종목으로 판단할 때는 원전을 짓는 대우건설, 현대건설보다는 원전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단일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왜? 올라갈 때는 먼저 움직이고 탄력을 받아줄 때도 빨리 가고 이런 형태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일 종목으로 구성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끊임사는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승장은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대세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으로는 8년을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80년대 중반에서 92년도까지 8년 동안 4배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2012년도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할 때 이때에도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상승하면서 8년 동안 상승했고요. 그러면 지금의 장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저점이었던 1400포인트에서 4배가 상승하면 대략 한 5600, 700, 800 요 근처가 됩니다. 지금 지수 근처가 돼요. 4배가 상승한 흐름들이고 오르내림에 계속된 반복적인 흐름들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기간으로는 2020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의 상승장은 유지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우리가 꼭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특히나 올해 장은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고 팔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측면이 아니고 20, 30%, 30, 40%의 어떤 사이클을 두고 매매하는 시장으로의 아주 최적화된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장 정신 차리고 시장에 대해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올해 꼭 돈 벌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